트럼프 위기는요, 사실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단순한 무역 정책 아니고 자유 진영을 재편하고 있고 전 세계 좌파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혁명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도 혁명의 시간이다 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명TV입니다. 8월 1일 곧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관세가 과연 몇 %로 확정될지 정말 심장이 뛰는데 말이죠. 대한민국은 애써 보지 않고 알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애써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피할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가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발맞춰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참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관세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체결한 나라가 영국이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까지. 이 아시아 국가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곳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땅땅땅 끝을 냈는데 말이죠. 와, 대단합니다. 여기서 대박인 게 인도네시아가 원래 관세가 부과된 게 32%, 미국으로 가는 게 32%인데 이 장벽을 19%로 낮추고요.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오는 그 무역품에는 관세가 제로다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죠. 그런데도 반 트럼프가 아니라 친 트럼프로, 친미로 완벽하게 재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게 뭐냐면 부정선거와 함께한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응징하겠다. 무엇으로? 관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나라든 이 트럼프의 관세의 칼날. 트럼프 관세 정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단순하게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다. 그래서 미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 트럼프의 이 플랜에 대해서 되게 폄하시키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6월에 미국 재정이요, 역대 최고 관세 수입으로 인해서 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조금 작지만 미국은 항상 적자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많은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적자였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은 왜 우리 세금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펼쳐나갈까? 우리 자국부터 단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니즈를 받아서 지금 선거 캠페인으로 마가를 띄운 게 트럼프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 맞아떨어집니다. 마가와 자국 우선주의. 이게 트럼프의 핵심 정책은 맞죠. 그런데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분석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축소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의 큰 그림을 보면요, 와우, 대단하다. 이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요, 단순하지는 않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죠. 우파 동맹, 좌파 꺼져, 이거.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는 글로벌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밀 타격용 무기로 관세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대선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직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서 정권을 강탈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 어마어마했죠. 91건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척시키려고 했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면서 정치계에 퇴출시켰던 그런 바람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회적 배척시켰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모욕과 치욕을 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겪고 있는 정치 보복과 똑같은 길을 이 트럼프는 4년 전에 이미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트럼프가 진짜 강자다라는 게 기다렸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리고 트럼프 2기로 빠방 돌아왔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좌우명은요, 굉장히 단순한데 굉장히 힘 있습니다. 받은 만큼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치욕을 준 그 세력들에게 제대로 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관세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50% 관세 적용했죠. 이게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부정선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룰라가 이 트럼프를 무시했죠. 제대로 철퇴 맞은 겁니다. 그 다음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누구? 리자이밍 잣됐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옥중 편지 속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는 트럼프의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힘이 됩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좋아요와 댓글은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버들도 같이 활성화를 시킵니다. 많은 노출을 시킨다라는 거죠. 구독자 모래도요 최고 품질 상품들을 직접 꼼꼼하게 검수해서 준비했습니다. 제철 식품은요 주문과 동시에 수확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직접 배송해 드립니다. 농가와 기업 살리기 그리고 플랫폼 강화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한국을 향하고 있는 트럼프의 시선 좀 무섭죠. 그런데 우파 입장에서는 제발 트영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조져주세요. 한국을 향한 이 관세 정책은요 복수이기도 하고요 정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세계 각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노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어디로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관세 때문에 편지를 쫙 보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트럼프와 만나겠다라고 정상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뭐 자유우파 동맹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들어오고 싶어요 똑똑똑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누구? 영국, 두 번째 누구? 의외의 베트남,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정말 멋지죠? 이 모든 편지에는 공통의 메시지 뭐 당신은 부정선거 세력이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동맹과 함께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브라질의 룰라 좌파 정권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너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 계속 언론을 이용해서 뭐 내정 간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가 브라질 룰라를 볼 수 있도록 트럼프가 던졌죠. 너 부정선거잖아. 빵.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룰라는 바로 50% 관세 때려 맞았습니다. 이게 어떤 플랜이냐면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면 이 트럼프는 보는 거죠. 룰라 대통령과 반대되는 세력 그리고 국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된다. 그거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같은 양상으로 어디에 한국에 전개될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의 진원지자 딥스테이트의 핵심 기지라는 인식이 미국 내 보수 진영에 퍼지고 있죠. 이미 뭐 이재명 대놓고 저거 대통령 아니다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뉴스맥스는요 미국의 3대 언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이재명을 다뤘냐. 중국의 도움으로 당선된 버니 샌더스 그러니까 미국의 버니 샌더스 좌파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중국의 도움으로 지금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힐에서는 어떤 기고문이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고문이 실어졌다라는 거죠. 미국 사회는 이미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빨갛게 물들었구나. 빨갱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뭐냐?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020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를 무너뜨린 국제적 딥스테이트 작전의 중심지가 서울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그렇게 공유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제선거감시단이 보고서 작성에 어디 한국의 A웹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왕후닝이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정보력으로 미국의 보고서가 그냥 우리가 쓰는 뭐 턴페이퍼가 아니죠. 보고서, 미국의 보고서는 의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FBI든 CIA든 정보국이 공유를 하고 UN에도 보고서가 올라가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생각할 때 뭐 그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상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보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해석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정권에서 이 국제선거 감시단을 되게 하찮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딱 개딸 수준으로 이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의 특사
특사입니다. 트럼프의 특사. 행정부 소속으로 움직였을 때는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민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만큼 활동의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고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이들의 뒤에는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의 책사였던 사람들 스티브 배넌부터 시작해서 모스탄, 고든창 지금 이 미국의 우파 진영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로 들어와서 선거를 참관하겠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게 암행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부 직책을 맡는 순간 부패한 사또나으리들 다 감방에 보내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요, 이 A-웹, 그러니까 서울이 이 중국 부정선거에 도움 줬다. 그게 아니고 핵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A-웹은요, 현재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 배후에는 누구? 중국이 있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FBI 수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보호 무역주의자 아닙니다. 부정선거 세력과 글로벌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언론, 사법, 좌파 정당들을 겨냥한 전략적 지도자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의 주 무기가 관세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편지 속에 이러한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하여서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돼서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딥스테이트 세력과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적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지도자로서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서 국가도 대한민국도 주권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부정선거로 자유도 여기에 매몰되고 이제 쉽게 못 빠져나온다. 권력의 맛을 들였기 때문에 정책 지도자로서 고위층으로서 자리 잡은 이 카르텔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처음에 한두 명 제낄 수 있을 때 그때가 답이다라는 거죠. 북한도 핵 시설 만든다 깔짝깔짝 거렸을 때 그때 김대중 선생님이 북한은 핵을 만들 생각도 없고 내가 보장한다. 그때 쳤었으면 지금 북한은 핵을 이렇게 고도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또 울컥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의 교육부터 무너뜨리고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각 정책들을 뒤틀어놨던 그 시기가 저는 김대중 선생님 때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국이 직면한 관세 위협은요, 단순한 무역 마찰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의 전면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어느 편에 서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면서 실질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 관세를 19%로 낮췄고 미국의 관세는 빵 설정됐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50% 이상 보복 관세 리스트에 오를 위험이 커지고 있죠. 브릭스에 가입했다 또는 브릭스 국가와 동조했다 10% 추가 관세 빵.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50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100% 관세 부과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무역하고 있는 무역국들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대한민국은 이 트럼프의 언급한 부분으로 관세로 더해보면요. 심하게는 170% 이상 185% 가까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무역 수치다라고 보기에는 다릅니다. 이 트럼프의 메시지의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권의 태도와 노선에 따라서 결정되는 정치적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의 칼날이 한국을 향하고 있고 다음 보복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이재명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이기는요, 사실 과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단순한 무역 정책 아니고 자유 진영을 재편하고 있고 전 세계 좌파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 혁명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도 혁명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서신, 딥스테이트의 그림자, 더 이상 은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 실체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 싸움에 선봉에 서 있다라는 거죠. 내 뒤로 줄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답할 차례죠. 외교적으로도 선택이고 정치적으로도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요 반미 친중 노선을 계속 고집한다라고 하면 브라질을 넘어서 관세 보복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유진영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분명히 우방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답 없죠. 좌파리들은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멋대로인 장사꾼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트럼프는 딥스테이트를 향한 정의의 검을 들고 온 전사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재명 정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대단히 위험스럽다라는 겁니다. 각성되지 못한 국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죽어나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네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희TV였습니다.